미국과 일본, 양국이 전례 없는 동맹관계를 천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간 사이에 반동회의에서 중일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지형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낀 우리나라는 자칫 외교적 고립을 자초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급변하는 동북아 외교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립을 자초까지야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외교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외교 안보팀의 소위 이 현실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외교가 그동안에 소위 주체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외교를 하지 못하고 미국을 따라다니는 외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미국을 한참 따라다녔는데 지금도 미국이 하자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외교가 안보 문제는 더더구나 그렇고, 근데 미국이 갑자기 지금 방향을 바꿔가지고 일본과 손을 잡고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형국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 중국과는 또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면 우리 경제가 당장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미일 공동전선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들어가면은 바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인 보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어정쩡하게 서 있다가 보니 중일 회담을 하는데 우리는 한일 정상회담도 못한다. 그럼 외교적 고립을 자초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비난을 받게 됐죠. 근데 미국, 일본이 지금 저렇게 그 동맹을 강화하는 목표라고 그럴까, 타겟은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이 빠른 속도로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면서 군사력도 동시에 같이 커지니까 미국으로서는 저 빠른 속도로 경제력이 커지고 군사력이 커지는 중국을 그대로 놔두면 미국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생긴 거예요. 그런 미국의 거의 미일 동맹 강화는 사실 중국이 자극을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13년 3월 달에 시진핑이 이제 중국의 국가주석으로 정식 취임을 합니다. 취임을 하고 6월 달에 미국에 가서 오바마를 만나가지고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오바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이 나눠 써도 충분할 만큼 넓다. 반 나눠 쓰자는 얘기고 미국부터로 하와이 동쪽으로,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캘리포니아 그쪽으로 나가라는 얘기예요. 서태평양은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미국이 지금 일본과 손잡고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데 우리는 거기 좀 적극적으로 못 들어간다. 이런 사정이 있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우선. 응? 그러니까 그건 좀 양해해달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적당하게 협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데서 미국보다 일본이 아마 더 세게 나갈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무슨 박근혜 정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게 아니야. 우리나라 외교가 해방 이후에 완전히 미국 쪽이 경도돼서 67년 이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것은. 이것을 바꾸려면은 그야말로 정치 개혁이나 외교 개혁을 해야 됩니다. 미일 동맹과 그 중국과의 관계가 긴장 관계로 들어갈 때 그나마 그 틈새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일본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안보 면에서는 일본만큼 협조 못한다.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중국과는 경제적인 관계를 잘 가지고 가야 되니까 중국도 우리를 너무 이렇게 미국 편으로만 보지 말고 한중 관계는 계속 잘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려면 남북 관계를 먼저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여러 가지
그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걸림돌이 되어 있는 것들을 치워야지. 전단 문제, 통조리 문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잘 정리하고 우리가 남북 관계를 주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미국과 중국 틈바구니에서도 상대적으로 압력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